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는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며 모발이 쉽게 손상되고 탈모가 늘어나는데요.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 외부 자극 요소들이 탈모를 더욱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탈모 환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탈모 범위가 넓어지며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발 이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대량 모발 이식에 의한 맞춤형 탈모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탈모는 중장년층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최근 탈모 인구의 연령이 점점 젊어지고 있고 한 번 시작된 탈모는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리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탈모로 인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대량 모발 이식에 의한 맞춤형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성형 탈모가 시작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군대 다녀와서 어느 정도 20대 후반에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 또는 심지어는 이제 중학생 때도 발생하는 경우를 10대 볼 초반에도요? 예. 이후로는 이제 이러한 식생활이 개선됨으로써 성장이 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2차 성징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이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젊은 층에서도 탈모가 많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갈수록 조숙해지는 게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젊은 연령층에 이렇게 탈모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럼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일단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에 좀 빨리 노출되고 또 노출됨으로써 또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면서 점점 진행이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탈모 진행되는 정도가 나이가 드신 분에서는 진행이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주로 이제 탈모 초기인 M자 형태의 그러한 탈모형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면적이 넓어지고 좀 더 커진 진행이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10대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게 탈모인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어느 연령대에서 좀 많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모가 나타나는 시점, 본인이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보통 군대 다녀온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서 힘들어서 탈모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드물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 연령대가 또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그 시점 군대 가는 그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시점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 연령층에 발생할 경우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경우에 면적까지 넓다고 하면 치료는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저희가 탈모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경우로는 이제 바르는 약,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먹는 약, 그리고 많이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인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저는 모발 이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예. 젊은 연령층에 모발 이식을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모발 이식의 적당한 나이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예, 이제 탈모 모발 이식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탈모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젊은 나이에는 이제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하는 것보다는 진행이 된 뒤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하게 되면은
또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 있을 때 모발 이식을 언제 하는 게 좋냐라는 그 판단을 기준을 저는 이제 본인한테 둡니다. 그 탈모를 갖고 있는 젊은 환자한테 두는데 젊은 환자가 이러한 탈모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다. 어떤 경우에는 밖에 내가 나가기가 불편하다. 심적인 부담감이 또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그럼으로써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은 탈모 진행되는 정도보다는 일단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 진행 정도나 연령의 그것보다는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행이 많이 됐더라도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스트레스 안 받는다 하면은 좀 더 지켜보자라든지 아니면 좀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약으로 해보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의 심적 상태가 무엇보다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젊은 연령층의 탈모 환자의 경우 탈모 부위 주변의 모발과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모발 이식 방법이 주로 선호가 되고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젊은 친구들 같으면 탈모가 진행된 부위와 진행되지 않는 부위가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굵은 머리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젊은 친구들은 머리를 심었을 때 심은 부위와 기존의 머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심은 머리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차이를 줄여주게 되는데 저희 같으면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심고 그 뒤에 2주 정도 후에 환자분을 다시 내원시켜서 보통 2주 정도를 잡는 이유는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심었던 머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왔을 때 저희가 그 사이에다가 보충을 해줌으로써 밀도를 높이는 그러한 시술 방법을 씀으로써 그런 그 기존의 머리와 심었던 머리의 그런 밀도 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뭐 환자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기간은 더욱더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좀 밀도가 높아져서 빽빽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긴 하겠네요. 예. 네, 그러면 모발 이식 이후에 어렵게 심은 건데 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관련한 뭐 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예, 저희가 말씀드릴 때 약을 복용하면 더 좋습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심은 모발은 약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기존의 머리가 이제 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모발과 기존의 머리가 조금 더 많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에서는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따르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저희가 그 이것저것 다 해보고 와서 이제 머리를 심었는데 또 약을 먹어야 되냐라는 그런 불편하게 얘기하는 분들. 술만 받으면 끝나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있거든요. 그런 분에서는 약은 권하지 않고요. 이제 바르는 약이라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권해서 유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새로 심은 머리도 원래 환자가 갖고 있던 머리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약의 영향을 안 받는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 저희가 질문 받을 때 왜 심은 머리는 안 빠지고 네. 기존의 머리는 빠지나요?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이라고 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심은 머리는 이제 저희가 주로 채취하는 부위가 뒤에 꼭지, 뒷꼭지라고 하는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에서 저희가 채취를 하는데 그 부위는 그 부위와 탈모가 진행된 부위는 서로 저희가 기원이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네네. 분할을 하거든요. 분할을 해서 2분할, 4분할 이렇게 쭉 분할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성체가 되기 전에 마치 오디 모양으로 그런 부분이 분화하게 됩니다. 오. 그러면은 이제 맨 밖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부분이 있고, 단면을 잘라보면,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탈모가 진행된 부위는 맨 밖에, 우리가 이제 보통 피부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머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 있었던 부분이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 부위에 머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원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그 심어진 머리가 탈모를 진행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몸은 본래 가졌던 그런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은 머리를 눈썹에 심었다. 그러면은 눈썹처럼 되는 게 아니고 본래 가졌던 그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게 되는 이유죠. 그리고 다리에 심은 경우도 다리털처럼 되지 않고 길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머리를 진행되지 않는 머리를 심게 되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같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구역 따라 성질이 다르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예. 예전과는 다르게 고밀도 모발이식, 대량 모발이식 이런 용어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경우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머리를 심을수록 더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은 양의 모발 이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 5,000개가 넘을 때 머리카락 수로 했을 때 5,000개가 넘을 때 대량 모발 이식이라고 하고요. 고밀도라고 하면 저희가 정상 밀도가 보통 130개에서 140개 정도가 저희가 이제 보통 1평방센치당 들어있는 개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60% 정도 됐을 때 고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한 20%, 30%에서 한 40% 정도 그렇게 했을 때는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6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생존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밀도로 심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고 난 후에 그다음에 간격을 두고 한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자리를 잡으면 또 그 사이에다 심게 되면 고밀도의 어떤 그런 그 모발 이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더 머리가 많게 보여지게 되고요. 주로 젊은 층에서 이러한 그 밀도가 높은 그런 그 시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고밀도의 모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젊은 층에서 이렇게 고밀도 대량 모발 이식이 대중화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이제 환자의 필요성이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그러한 방식을 이렇게 고안하게 된 거죠. 젊은 층일수록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은 욕구가 컸군요. 이 욕심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여지도록 최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밀도가 떨어지면 젊은 이렇게 환자분들은 조금 많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러한 시술을 이제 고안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많은 양의 머리를 심기 위해서 멀티 식모기를 이용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해졌다고 하던데요. 한 시간에 몇 개 정도의 모발 이식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면? 예, 저희가 멀티 식모기라고 하면 단일 식모기에 비해서 새로 개발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총으로 좀 비유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으로 얘기하면 잘 이해를 하거든요. 전에 쓰던 저희가 단일 식모기는 M1 소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 발씩 쏘는. 예, 한 발 쏘고, 그다음에 바꿔서 또 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단일 식모기라고 할 수 있는데, 멀티 식모기는 이제 M16, 그러니까 M16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탄창에다가 저희가 10발 정도를 끼워서 10발을 반자동으로 쏘고 그다음에 이제 총을 교환하고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식모기를 교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빨라짐으로써 일단 심는 의사가 부담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1시간에 저희가 한 5,000개 정도를 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이제 환자분들이 한 번 심을 때 저희가 이제 뭐 4,000개에서 한 5,000개 정도를 심게 되는데 저희가 한 번 앉으면 그냥 1시간 안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멀티 식모기를 씀으로써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의사도 편하고 환자분도 저희가 이제 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마취하는 거라든지 또 누워 있는 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그 머리 심는 분들은 적극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적이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심을 때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불편해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또 거죠. 오래 시간 가만히 있으면 더욱더 불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잘 참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수술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은 좀 줄어들지만 그만큼 고통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 식모기를 사용한 이후 환자분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예, 저희가 이제 빨리 심으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만큼 것은 빠르게 고통을 받는 거 아닌가. 이제 저희가 심을 때 심은 부위를 다 마취를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바늘로 심는 거나 이제 뭐 어떤 그 처치를 했을 때 전혀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심어서 아프다. 이것은 이제 마취로 인해서 그 환자분의 그런 통증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발 이식에 대해 여전히 통증과 흉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요즘은 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예, 저희가 이러한 그 통증과 흉터를 저희가 초기에 심을 때는 환자분들이 당연히 참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의사도 조금 그걸 이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심는 거라든지 시술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술하는 게 더 의미를 더 많이 두고 했기 때문에 네네. 환자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저희가 많이 하질 못했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라든지 그런 흉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불편해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걸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해서 고안된 것이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은 하나씩 솎아내듯이 모낭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절개를 했을 때 남는 흉터와 또는 이제 절개를 했을 때 생사를 떼기 때문에 그 후에 마취가 깨고 나선 통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비절개 모발 이식은 하나씩 뽑고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통증이 이제 이렇게 많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보통 우리가 멍든 정도의 통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편해라 하고요. 흉터도 일자로 안 남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또 이제 주사 놓을 때도 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아파라 하는 것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 예, 있잖아요, 주사 바늘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스 마취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가스를 주입하면서 환자분들이 약간 그 몽롱한 상태로 있게 되면 그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 마취기를 사용해서 이러한 통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발 이식 수술을 집도하신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수술을 집도하시면서 가장 유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머리를 심는 사람들의 가장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심고 나서 표시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술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는 이러한 그 시술로 인해서 어떤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는 어떤 적극적인 생활로 변하게 되는 것을 갖는다는 게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해주고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해서 반응을 하는 걸 보면은 뭔가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표정으로 들어오는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확 붙으시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나는 머리 심고 나서 뭐 취직했다, 예, 또는 뭐 승진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저한테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정말 뿌듯하셨겠네요. 예. 그렇다면 수술 이후에 아까 뭐 일주일간은 뭐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부작용은 없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부작용은 이제 그렇게 큰 부작용은 없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두피를 이제 그 찌르기 때문에 그 맨 바깥쪽에 있는 신경들이 조금 손상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감각이 한 3개월 정도는 좀 둔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오고요. 두피 관리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관리 면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손을 안 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을 드신다든지 또는 가려울 때 긁는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가렵다든지 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는 약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발 이식을 고민하고 있는 탈모 환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탈모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외부에 어떤 노출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탈모가 진행돼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가까운 병원에 또는 이제 이런 탈모에 대한 것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병원에 나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그 탈모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광용 원장과 함께 대량 모발 이식에 의한 맞춤형 탈모 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서 10초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보다 향후 10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의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발로 서는 운동은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의 신경이 동원되기 때문에 척추 근육과 다리 근력 강화는 물론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10초간 들고 있다가 반대 다리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10세트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